안녕하세요, 옹쌤입니다. 150제 버전이 예전 버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2020년도에 새롭게 더 구체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저번 영상이 좀 어려웠거나 복습용으로 보실 때 150제 업그레이드 버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할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푸는 요령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편입 유형에도 토익 문제 유형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프리즈 나왔죠? 프리즈가 나오면 앞으로 그냥 외워서 푸는 거야. 프리즈 뒤에 혹시 뭐가 나온다? 어릴 때 배운 거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프리즈 뭐뭐뭐 없다. 맞아. 프리즈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게 규칙이에요. 이 문제 이게 다예요. 그냥 이걸로 푸는 거예요. 문법 다른 게 없습니다. 문제 자체로는요. 그러면 동사 원형이 뭔지부터 배워야겠다, 그죠? 여러분, 동사 원형은 뭐냐면 제가 앞으로 동사를 V를 표시할 건데 그냥 동사 중에서도 깨끗하고 순수한 거, S도 붙지 않고 ING도 붙지 않고 ED도 붙지 않는 그런 거. 보기 한번 보세요. 제일 깨끗한 놈 보이는가? 이건 좀 보인다, 맞죠? 이 단어는 어때요? 지금 D번이 아무것도 붙지 않고 제일 순수해 보이죠? 쉽게 설명하자면 S 붙고 ED 붙고 ING 붙은 것들은 원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D번이다. 이유가 뭐라고요? 프리즈 동사 원형, 그게 답니다.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리즈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그냥 동사 원형만 맨 앞에 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문장 맨 앞, 문두라고 하죠. 문장 맨 앞에 지금처럼 동사 원형이 나오면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어감은 이상해요. 명령문이면 시키는 거잖아요, 강제로. 그래서 프리즈가 없으면 동사 원형만 나오면 그냥 뭐뭐 해라라고 해석이 돼서 딱 명령문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프리즈가 나오면 솔직히 명령은 아니고 좀 부탁 어조죠. 좀 존댓말인 거 아시죠? 프리즈 하면 제발. 그래서 해주세요라고 해석이 되는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명령문도요, 해주세요라고 해석해도 돼요. 프리즈 없어도요. 원래 우리나라 말은 번역해 놓으면 다 해주세요라고 해놓거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프리즈 보면 그냥 동사 원형 고르는 겁니다. 줄여서 동원이라고 적겠습니다. 사실 토익이었으면 이렇게 하고 풀이 끝.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독해도 해야 되고 다양한 것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배워야겠죠. 자, 여러분, 명령문에서는 지금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는 동사 앞에 오는 명사를 주어라고 하지요. I나 you 같은 걸 얘기하죠. 자, 근데 명령문에서는 주어가 생략된 겁니다. 왜 생략을 하냐면요, 주어 함부로 막 생략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거 생략하는 거예요. you나 we 같은 거 있죠. 우리, 너, 나, 이런 거는 좀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명령문에서는 주어가 you가 생략된 겁니다. 왜 you가 생략된 거냐면은 앞에 있는 사람 보고 밥 먹어라 라고 하면은 그게 너잖아요, 맞죠?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름 안 부를 때도 있죠.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제가 왜 가르쳐 주냐면 나중에 이게 필요한 문법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주어가 뒷문장과 관계가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you가 생략된 걸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동사가 몇 형식이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게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 문장은 5형식까지 있죠. 어릴 때부터 맨날 듣던 거 있잖아요. 1형식은 주어 동사만 온다. 근데 편의상 3형식만 적을게요.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온다. 왜 두 개만 적었냐면요, 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1형식 아니면 3형식이 일단 잘 나와서 이거 두 개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동사가 몇 형식인지 아직 못 외웠잖아요. 그럼 일단 3형식으로 외웁시다. 그래서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로 문장이 주로 이루어진다. 80% 이상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주어는 you가 생략된 거니까 동사 뒤에 목적어는 와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더부터 before 앞에까지가 목적어입니다. 여러분, 목적어는 그냥 O 표시를 할게요. 앞으로 O라고 쓰면 목적어예요. 아시겠죠? 목적어는 별거 없어요. 동사 뒤에 명사를 그냥 목적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좀 명사가 긴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텐데, 제가 네모를 쳤죠, 지금. 그 네모의 끝부분이 진짜 오리지널 명사고 오리지널 목적어입니다. 하지만 꾸며주는 애들 좀 있겠죠, 앞에. 합쳐서 그냥 목적어로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네모를 계속 칠 건데 명사 덩어리를 네모를 칠 겁니다. 주로 목적어가 될 거고요. 앞에 있으면 주어가 될 거예요, 동사보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사를 네모 치는 이유는 명사가 미음이니까 네모를 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웃기려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기억에 잘 남을까봐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 저는 동사는 동그라미를 그렸었습니다. 접속사는 세모를 그릴 거예요. 사실 지금 비폴 뒤에부터는 지금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하지 뭐. 아니 쉽지만 어려운 것도 설명 다 할게요. 나중에 또 들으면 되잖아. 맞죠? 요거는 이해 못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방송 올려놓으면 이거 한 번 더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조회수도 올라가고 좋겠네. 와 진작 이렇게 할걸. 아 내가 진짜 리폴 플러스 ing. 왜냐면은 유튜브를 실컷 했는데 실컷한 건 아니지. 영상 많이 찍었는데 진작에 올렸으면은 좀 벌써 1000명 됐을 건데. 옛날에 학생들한테 안 보여줬어요. 그냥 링크만 보여주고 구독해달라고도 안 했어. 안 하더라고. 좋아요는 바라지도 않아. 구독해주면 참 힘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스타 같은 걸 해도 좋아요 눌러주면 좋잖아. 아니 안 눌러주면 민망하잖아. 똑같은 거더라. 근데 이건 조회수까지 뜨니까 민망. 왜냐면 내보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도 막 1000명 넘고 막 그러니까 좀 빡치더라고. 그래서 싫어요 막 누르나 봐. 강사들한테 막 싫어요 누른대요. 짜증나서. 잘못 누를 때도 있대요. 자, 비폴은 제가 갈로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참고로 제가 갈로 치는 거는 뭐냐면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 같은 거 말고 있죠. 그냥 쩌리를 거품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를 필수 성분이라고 할 거고요. 갈로 치는 것들은 다 거품, 수식어 거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전치사 같은 걸 갈로를 칠 건데 비폴이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전치사 접속사 이런 거 잘 모를걸? 뜻은 알아도 비폴 뜻은 알고 근데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는 솔직히 맞지? 뜻만 알지. 혹시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처음부터 실례지. 네. 그걸 앞에 안 앉을까봐 못 묻겠어요. 그러면 뒤에 앉는 사람한테 물어보자. 혹시 비폴이 뭔지 혹시 알아요? 알고 계시네. 근데 그거 알아요? 접속사도 돼요. 혹시 알았어요? 그러면 똑똑한 편이네요. 초보 과정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일단 들어보고 얘기합시다. 자, 비폴은 전치사랑 접속사가 둘 다 돼요. 이게 참 곤란해요. 왜 곤란한지를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원래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설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0문제밖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30문제 풀 때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설명 다 못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원래 이거 마침표 한 개 단위당 원래 문법 문제는 마침표 하나밖에 안 나와요. 접속사랑 동사 개수를 세하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접속사는 앞으로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생긴 건지. 비폴도 접속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접속사가 하나면 동사가 2개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못 오는데 그때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거 뭐 n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저는 그냥 다 쓸게요. 그냥 하나 더 많은 거야 동사가. 2배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면 안 돼. 내가 만약에 2개만 쓰니까 오해하더라고. 2개면 그럼 동사 몇 개 하니까 4개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2개면 3개, 3개면 4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가 뭘까? 비폴이 지금 접속사가 될 수가 없어. 상식적으로. 왜? 동사가 지금 동사 원형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동사 하나면 접속사 없어야 되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건 어려운 설명인데 분사구문이라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미 배운 사람도 있고. 분사구문이라는 게 있는데 걔는 접속사가 있는데도 동사가 막 ing로 바뀌기도 합니다. 원래 ing를 분사라고도 하는데요. 그 ing로 만들어진 구문이라고 해서 분사구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원래는 접속사인 비폴 같은 걸 생략해야 되는데요. 비폴 ing라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그러면은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요, 분사구문에서는 원래 접속사가 있어도 ing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접속사 개수랑 동사 개수는 확인 안 해도 됩니다. 뒷분 좀 넘겨줘.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또 뭐냐면 지금 비폴이 전치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치사는 원래 뒤에 명사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ing가 나왔죠. ing는 여러분들 동명사 배운 적 좀 있을 거예요. 어릴 때. 동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전치사 뒤니까 명사 자리니까 동명사가 올 수도 있거든. 근데 사실 이게 분사구문이든 아니면 이게 동명사든 해석은 똑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그냥 갈로 칠게요. 요거는 이해 못 하셔도 돼요. 나중에 어차피 배울 거니까 이해하신 분들은 그냥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비폴인 전치사랑 접속사 둘 다 된다. 그것만 일단 캐치하십시오. 아시겠죠? 해석을 할 때는요 뒤에서부터 하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주어가 1번 그리고 주어 없잖아 지금. 뒤에서부터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주어부터 해석 안 해도 돼. 주어 마지막에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해석 순서는 이거예요. 이거 1번, 이거 2번, 목적어 3번, 동사 원형 4번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더 퍼스트 타임. 근데 제가 해석은 좀 순서를 좀 안 지키긴 했는데, 왜냐면 의역을 좀 했거든요. 처음으로 사용하기. 너의 뭐 키비 크래프트 오븐 맞죠? 그리고 전에라는 말을 지금 써놨죠,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전에 같은 경우를 같이 묶어주는 게 좋겠네요. 원칙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으로 당신의 키비 크래프트 오븐을 사용하기 전에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오너즈 매뉴얼. 오너즈 매뉴얼은 뭐냐면 사용 설명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너는 뭐냐면 사장 같은 느낌이죠. 우리 회사의 오너다. 맞죠? 근데 그게 사용자가 될 수도 있어요.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오너즈 매뉴얼 하면 사용자 설명서, 사용자 매뉴얼. 사용 설명서를, 이게 목적어입니다. 참고하세요. 동사 원형. 그리고 여기서 잠깐,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컨설트가 참고하세요예요. 컨설트 하면 상담하다 아니에요? 어때? 컨설턴트 상담가잖아. 근데 얘가 뜻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참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왜 외워야 되느냐? 막말로 토익에서도 요즘에는 좀 어렵게 나와서 알긴 알아야 돼요. 독해 같은데 얘 나오면 뭐지? 상담을 여기서 왜 하지? 얘 안 고를 수도 있겠죠. 이거 단어 문제로 나오면.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영어 시험에서는. 모든 영어 시험에서. 내가 다 알고 있는 뜻인데 하나 다른 뜻이 있어. 그런 게 정답이 잘 돼요. 뜻이 많은 걸 다 의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정답률이 높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오케이. 1번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유튜브에 올라 있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비폴 설명도 다 뺐고요. 동사 원형에 대해서만 족도록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새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어떻게 가르칠지 느낌은 좀 오시죠? 네,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질문이 없다면 2번으로 가겠습니다. 실수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할 뻔했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뭐 병이다 이거. 자다가도 꿈을 꿨어요. 아프리카를 안 하는데 별풍선이 막 오더라고요. 이거 좋은 꿈입니까? 별풍선이 100만 개 오던데요. 근데 별풍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데 그런 모양이 아니었어요. 그다음 별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이거 뭐 태몽이야? 큰일 났네. 살을 좀 빼야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상상 임신인가 이거? 이거 희롱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해야겠다. 자,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듀투 나왔죠? 이거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뭐냐, 여러분? 아까 접속사 얘기를 살짝 했죠? 접속사는 이제 한 개 늘어날 때마다 동사가 늘어나는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배워.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동사 뒤에 물결을 그린 이유는 동사가 몇 형식이냐에 따라서 목적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물결로 했어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근데 전치사는 이렇게 배우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죠? 저는 앞으로 이거 계속 갈로 칠 거거든. 무슨 차이냐? 접속사는 동사 개수를 늘리고 전치사는 동사 개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전치사는 어떻게 생겼냐? in, on, at. 글자가 짧다. 근데 다 짧은 건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 짧은 게 전치사야. 내가 갈로 치는 게 다 전치사니까 앞으로 전치사 외우게 될 거예요. 전치사가 우리가 한 40개만 외우면 되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 40개 다 할 거예요. 150개 하면서. 그리고 접속사는 제가 앞으로 3번 표시를 할 거고요. 여러분,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항상 같이 따라 붙거든. 그 덩어리를 합쳐서 우리는 절이라고 합니다. 절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제가 명사절, 효용사절, 부사절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덩어리째 합쳐진 절이 명사 위치에 오면 명사절. 그러니까 맨 앞에 왔다. 대시 접속사거든, 대표적으로. 대 주어 동사 딱 나왔어. 근데 동사가 또 나와. 그러면 그게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야. 여러분, 주어가 동사 앞에 있는 명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동사 뒤에 목적어가 명사잖아, 또. 보통 동사 뒤에 대시 많이 나올 거야. 그럼 그것도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그런 식으로 앞으로 많이 배울 겁니다. 참고로 접속사는 일단은 대시 대표적인 주자다라고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if 있죠. if도 접속사입니다. 근데 if를 왜 첫날부터 얘기를 하느냐? 두 글자로 짧은데도 접속사라서 헷갈릴까봐 미리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접속사 대표 주자 WH로 시작하는 것들, when, where, why 이런 거 있죠. 얘들 다 접속사입니다. 그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whether, while 뭐 이런 것도 다 접속사입니다. 요것만 알아도 우리 접속사 이미 10개 이상 아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because 있죠. 때문에라는 뜻을 가진 놈, 얘 접속사입니다. 여러분들 오해를 앞으로 자주 하실 게 because of가 또 있어요. 걔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of가 붙으면 전치사고 of 떨어져 있으면 접속사입니다. 요것만 해도 열 몇 개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할 때마다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또는 아까 비폴처럼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되는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due to 전치사는 간로를 친다고 했죠 제가. 뒤에 her strong background까지 간로를 칩니다. 왜? in이 전치사니까 다음 전치사 앞에서 또 끄는 거야. 그리고 콤마 앞에서도 끊어줍니다. 쉬워야 하니까. 그런데 좀 이상하다. 지금 콤마 앞에는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없어. 원래 앞에는 주어가 와야 되고 동사도 와야 되는데 우리 오해 많이 하거든요. 전치사가 왔는데도 앞부분에 무조건 주어 동사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아니야. 전치사는 그냥 거품이야. 그럼 얘는 싸가지 없이 미리 앞으로 온 거야. 원래 뒤에 와야 되는 놈들인데 땡겨 쓴 거예요. 싸가지 없는 게 아니고 취소. 강조하려고 땡긴 거야. 얘를 맨날 앞으로 오면 다 강조하려고 앞으로 써요. 영어는요. 중요한 것부터 앞으로 내밀어요. 그래서 원래 주어 동사를 쓰는 건데요. 먼저. 우리나라 말은 동사를 마지막에 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뒤끝을 흐리잖아요. 이거는 비난하는 게 아니고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얘들은 거품인데도 앞으로 당겼다는 얘기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콤마 뒤에서부터 주어 봅니다. 사람 이름 같은데 여러분 사람 이름은 단수 취급합니다. 제가 앞으로 S 붙이고 안 붙이고를 할 거예요. 주어에. 지금 주어는 S 표시를 제가 해놨죠. 만약에 복수면 제가 이렇게 S를 하나 더 그렸을 겁니다. 지금은 그리면 안 되고요. 단수라서 이렇게 칠한 겁니다. 그리고 동사가 지금 was죠. 동사는 단수일 때 S를 붙인다가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S 그냥 그리는 주어가 나오면 이건 단수고요. 동사에 S 붙이면 이건 단수 동사입니다. 조금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생긴 거 답지 않으니까. 하지만 was는 원래 단수인지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is나 was는 단수라고 어릴 때부터 주입식으로 교육시키니까. 일단은 참고하시고, was는 이형식 동사의 대표 주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동사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는 is, was, are, were, 그리고 I 할 때는 am을 쓰거든요. 이 5가지가 비동사라고 합니다. am, is, I, are, was, were 이거 이 5가지가 비동사인데 얘들을 이형식 동사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형식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아닌 주격 보호라는 게 오거든요. 그냥 명칭입니다. 비동사 뒤에 오면 이거 주격 보호다. 근데 주격 보호인데 품사는 뭐냐? 형용사가 주로 옵니다. 가끔 명사도 오기 때문에 명사도 온다고는 생각하십시오. 근데 일단 초보자 레벨이라면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위주로만 온다 이렇게만 받아주셔도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하필이면 지금 그 첫 문제부터 형용사가 아닌 명사가 정답이 되는 사례가 나와버려서 얘기를 안 해줄 수는 없겠네요. 여러분 비동사 뒤에 원래 명사 잘 안 나온다고 했죠 제가. 웬만하면 형용사. 근데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정해져 있어요. 언제 명사가 올 수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 비동사 뒤에 명사가 왔어요. 그게 주격보호라고 하고 그 경우는 주어랑 주격보호가 같아야지만 가능해요. 완전 같진 않아도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I am a boy 같은 거 있죠. 주어랑 boy가 주격보호거든. 어때요? 내가 소년이다. 같은 대상이다. 이해 가십니까? 네, 이럴 때만 명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미스 사사키는 자연스러운 빈칸이다. 물론 좀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보기에 사실 형용사가 없거든요. 지금 명사만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형용사랑 명사 중에 고르면 되는 자리인데 명사가 있어서 걔를 골라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나라 번역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리 상관없이 어를 관사라고 합니다. 우리 어려운 말로 부정관사라고도 하죠. 그리고 내추럴 있죠. 지금 내추럴 이거 AL 붙었죠. 앞으로 계속 배울 건데 AL이 붙으면 형용사가 주로 됩니다. 여러분 형용사는 뒤에 명사가 주로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명사. 자 근데 한 가지만 더. 어부터 명사를 제가 네모를 칠 건데요. 명사 묶음이니까 관사 플러스 명사 있죠. 그것도 명사 덩어리로 묶어 주십시오. 주의사항 그 중간에 형용사가 막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관사 플러스 명사만 오는 게 아니라 일명 관형명, 심지어 부사까지도 올 수 있어요. 관, 부형명. 그렇게 일단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명사 자리라는 겁니다. 주격 보호인지 몰라도 관사가 있으니까 끝나는 자리가 명사라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일단 형용사는 AL로 끝나는 게 형용사라고 배웠는데요. 100%는 아니에요. 가끔 어긋나기도 하는데 그런 예외사항의 단어가 나오면 암기해 주셔야 돼요. 보기에서 딱 명사 형태처럼 생긴 놈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여기 CE로 끝났지? 맞죠? 명사가 CE로 끝나는 게 명사거든. 스. 그래서 얘가 명사. 얘는 뜻이 뭐냐? 선택. 그럼 동사면 선택하다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생긴 거 별로 다 품사를 알아야 돼요. 일단 A번 있죠. 저는 A에 대해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추주가 O가 두 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 원형이더라. 얘가 동사면서 원형입니다. 그리고 B번에 추주는 있죠. 추주는 PP라고 합니다. PP를 과거 분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동사에 일이 붙은 애들 있죠. 원래 동사에 일이 붙은 애들이 주로 나오는 건데 좀 불규칙하게 모양이 바뀌기도 해요. 그게 바로 이런 형태예요. 원래 일이 붙으면 과거 동사가 되거나 PP라는 과거 분사가 됩니다. to 추주는 당연히 to 부정사겠죠. 앞으로 to 부정사는 to v라고 쓰겠습니다. to 부정사는 별거 없고요. to 뒤에다가 동사 원형이 그냥 붙어서 한 단어가 된 거예요. 동사였던 놈이 더 이상 동사가 아닌 성질로 바뀐 거를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D번이에요. 설명은 길었는데요. 이 문제는 그냥 초보자가 아니라면 그냥 풀죠. 어떻게 풀 수 있다? 형용사가 있네. 빈칸은 명사겠다. 왜? 형명이니까. 끝. 관사인 어도 있네. 끝나는 자리 명사겠네. C2로 끝나면 명사라고 배웠으니 D를 고르겠다. 주의할 점. 솔직히 지금 D를 동사 원형으로 착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명사랑 동사 둘 다 되는 단어가 많거든요. 오해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얘는 초이스는 명사밖에 안 되고요. 굿 초이스 이렇게밖에. 추즈가 동사입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끊을길을 마저 한다면 to read부터는 그냥 갈로를 치시면 되는데요. 이 to가 전치사가 될 때도 있고 to 부정사가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오는 걸 전치사라고 합니다. to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to 뒤에 read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동사 원형이라서 이 to read를 우리는 to 부정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적을 거냐면 to v라고 적을 거예요. to v. 이게 to 부정사고요. to 부정사를 제가 뒤에 것까지 같이 갈로를 묶었죠. 그 이유는 to 부정사도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목적어는 원래 동사 뒤에 오는 걸 목적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동사 뒤에 오는 명사를 목적어라고 하는데 to 부정사가 원래는 동사였다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아직은 목적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to 부정사 안에 있는 read라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일형식이다. 그러면 원래 일형식처럼 목적어 같은 거 못 오고 바로 끝나집니다. 그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2번에 대한 설명을 일단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해석 부분을 한번 볼게요.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지금 콤마가 나왔잖아요. 이러면 콤마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콤마 앞에서도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되는 거야. In tax law. tax가 세금, law가 법. 그래서 세법, 세금법. 세법 분야에서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녀의 strong, 강한 백그라운드, 배경, due to, 때문에. 이거 전, 소, 형, 명. 여러분, 소는 뭐냐면 소유격이라는 뜻인데요. 소유격은 my, pen 할 때 my 같은 거, his 같은 거, 그런 게 소유격입니다. 소유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소유격도 명사를 끌고 오거든요. 그래서 소유격 허의 주인공은 백그라운드인데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러 자주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관형명처럼 소유격도 소유격 형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형용사는 또 부사가 꾸며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부형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탄탄한 경력 때문에라고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강한 배경 때문에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이거는 약간 의역의 성향이 큽니다. 참고 바랍니다. 사람 이름 나왔어요. 사카이는 일본 사람인가? 주어.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낫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셀리나 레걸 어소시에이트 셀리나 리걸 어소시에이트를 to lead 이끌어갈 인물로 자연스럽게 선택됐다고 제가 의역을 했는데 조금 더 깔끔하게 하자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인물로 자연스럽게 주격보호를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선택되었다는 사실 여기 없잖아요. 해석상에서는 제가 좀 만들어낸 말입니다. 동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다면 어떻게 한다?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왜? 이 사람이 세법 분야에서 잘 나가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택된 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2번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3번 갑시다.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문제 자체는 좀 어려워요.
들으면 별거 아닌데. 자, 왜 좀 걸리는 게 있냐면 아까 설명은 좀 했지만 몇 개 배워야 되는 게 좀 있죠, 우리. 자, 기본 사항인데 명사가 되는 것들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좀 알아놔야 돼요. 명사는 이제 TION, SION, 그리고 NESS, 그리고 MENT, 아까 전에 배웠던 CE, 스, 그리고 CY, TY 이런 것들이 명사입니다, 여러분. 물론 명사가 이거 말고도 다르게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들은 대표적인 예시니까 적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적은 건 사람 명사 말고 일반적인 명사를 말하는 거고요. 사람 명사도 있겠죠. 예, 사람 명사는 또 다양하겠지만 ER이나 OR, IST가 붙으면 사람 명사입니다. teacher, ER 붙죠. 그리고 뭐 닥터 뭐 이런 거, 그리고 피아니스트, IST 붙거든요. 첼리스트.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형용사도 배워야겠죠. 아까 형용사 처음에 배운 게 뭐였죠? AL로 끝나는 게 형용사라고 했죠. 근데 문제점은 이게 100%는 아닙니다. 조금 틀려질 수도 있는데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LESS, 저는 이거 배울 때 끝말잇기처럼 배웠어요. AL, LESS. 그리고 주의사항이 뭔지 아세요? NESS랑 LESS랑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는 able, 뭐뭐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A가 빠진 불도 형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사실 tive, sieve가 형용사의 대표 주자예요. 지금 제가 적은 게 6개죠. 형용사는 6개 말고도 4개가 더 있어요. 오랜만에 적어가지고 간다. AL, LESS, able, 불, tive, sieve, 그리고 IC, TIC 이러면 8개죠. 2개를 더 적어야 돼. 혹시 기억나요? 안 적은 거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려운 부탁. 그거 말고 또, 그거 말고 이제 얘만 되는 거 혹시 여기서 덜한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거의 다 적어놔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 원래, 맞죠? AL, LESS, able, 불, tive, sieve, IC, TIC, OUS, 그리고 FUL, beautiful, wonderful, 그리고 humorous 할 때 OUS. 사실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났어요 제가. 지금 아는 척하고 했는데 한참 멍 때리니까 생각나네요. 근데 웃긴 거는 생각해야지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나요. 당연히 나야겠지만 왜 그러냐면 세뇌가 된 거예요, 나 스스로. 여러분도 여러 번 적어야겠죠. 안 그러면 이거 바로 안 떠올라요. 그리고 형용사는요, 일이랑 ing 형태도 형용사가 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이라고는 안 할게요. 될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알아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갈로 치는 거 얘기했죠? 근데 모든 명사가 오는 놈들은 형명, 부형명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이걸 부형명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전치사 명사 왔죠? 전 형명, 전 부형명도 가능하다. 하지만 주인공은 누구다? 명사다. 그렇게 일단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참고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거품이고요. 아까 관사 있었죠? 관사 플러스 명사는 네모를 치세요, 앞으로. 이거는 주어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등 그냥 명사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소유격 있죠? 소유격도 뒤에 명사가 오는데 얘도 관사랑 좀 비슷한 과입니다. 이것도 바꿔서 말하면 뭐죠? 형명, 부형명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여기 대열 나왔잖아. 우리가 근데 I, my, me, you, your, you를 다 외워야지 이걸 알 수 있는데 앞으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대열이 소유격입니다, 여러분. 소유격이니까 지금 S에서 전치사 끊어지기 전까지 한 묶음 묶어서 맨 뒤에가 그냥 명사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핸드메이드는 솔직히 제가 부형명이라고 했지만 명사처럼 연달아서 같은 거 2개 나와도 됩니다. 형도 가능하고 부도 가능해서 사실 핸드메이드가 품사가 뭔지는 외워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알 필요 없어. 왜죠? 소유격부터 시작한 거 안다면, 단 대열이 소유격인지를 외워야겠지.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위치가 맨 앞은 아니죠? 지금 네모 친 게 주어 아니면 목적어거든. 이 정도 위치하면 얘가 목적어야. 그럼 우리 잘 몰라도 셀이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 앞이 동사니까. 그럼 그 앞은 뭐야? 주어겠죠. artist에 S 붙었죠? 그래서 복수 주어. 동사 지금 얘 복수 동사입니다.
주어랑 동사는 s 붙이는 게 반대예요. 예, 그래서 복수 동사라고 합니다. 지금은 상관없겠지만 나중에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F부터는 끝까지 갈로 치면 되는데 사실 every Saturday morning을 따로 갈로를 치겠습니다. 제가 갈로 치는 걸 왜 신경 쓰냐면 해석 단위입니다 이게. 그러면 해석이 조금 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every Saturday morning은 명사처럼 보이는데 왜 갈로를 쳤나? 시간 느낌은 드시죠? 시간 느낌 들면 다 부사가 될 수 있어요. 명사여도요. 예를 들어가 morning 아침이죠. 분명히 명사입니다. 하지만 맨 뒤에 나오고 그러면 그냥 부사 취급합니다. 우린 이를 가리켜 시간 부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아무튼 명사 찾으면 끝이죠. 아까 방금 TION 배웠잖아. 여기 TION. 그래서 그냥 B번 때리면 끝. 그럼 S는 왜 붙냐고 묻는다면 복수겠지 뭐. 지금 얘는 수일치할 필요가 없거든. 수일치 왜 하느냐면 수일치는 주어랑 동사랑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가 생깁니다. 주어가 명사다 보니 목적어도 명사니까 수일치를 동사랑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나도 그랬고요. 토익이 700 이상 되는 사람도 가끔씩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주어랑 동사만 수일치하는 것이고 사실 단수 복수 할 때요. 우리 어릴 때 배웠습니다. 단수면 플러스 명사가 옵니다. 근데 어가 없으면 명사에 s를 붙여야 됩니다. 그거 어릴 때 배운 겁니다. 기억 안 나면 괜찮습니다. 지금 알면 됩니다. 어차피 시험장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소유격 플러스 명사에 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복수 될 수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석을 한다면 로컬 아티스트, 제가 주어부터 먼저 해석하는 게 좋다고 했죠. 지역 예술가들이. 그리고 뒤로부터 해석한다고 했죠. every Saturday morning,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여러분 every는 뭐뭐마다라고 해석이 잘 됩니다. at the 캔버리 마켓, 캔버리 시장에서, 마켓에서라고 해도 됩니다. 대열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 하니까 수제 느낌 들죠. 수제의라는 우리나라 말로 형용사입니다. 자신들의 대열이니까 그들의 수제 창작품을, 이게 목적어, 판매한다가 sell, 그래서 동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단어는 좀 적어놨는데요. 핸드메이드가 이제 수공의, 수제의라는 형용사고요. 팁을 좀 드리자면 made가 원래 PP 형태거든요. 근데 PP 자체가 원래 형용사 계열이에요. 그렇게 좀 생각하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그대로 외우는 게 현실적이죠. 그리고 creative는 tive가 붙었으니까 형용사겠죠, 당연히. 그리고 li 붙으면 부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사는 안 적어드렸어요. 지금 보니까 맞죠? 여러분 부사는요 ly가 붙으면 일단 부사라고 합시다. D번처럼 생기면 부사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C번 있죠? ed 붙은 거. 얘는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일단 두 가지만 얘기하지 뭐. 얘는 과거 동사가 되거나 아니면 pp가 됩니다. 아까 과거 분사가 된다고 했죠? 일단 이거 두 개만 기억하고 계십시오. ed는 과거 동사나 pp가 될 수 있다. 이렇게만 일단 기억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서 알고 싶은 건 명사랑 사람명사, 형용사 어떻게 생겼는지 구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이 필기는 종종 해드리긴 할 겁니다만 자주는 안 하겠죠. 근데 지금 이 수업 할 때는 자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급반, 그러니까 우리가 월복반을 이제 중급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7시 30분, 7시 30분 반이 중급반일 건데 그 반에서는 이제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 3번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전에 놓친 게 있어서 잠깐만 할게요. 뭐냐면 추주의 3단 변화를 제가 안 적었거든요. 그걸 좀 적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지워지지가 않을 거. 지워지나? 대충은 지워지네요. 추즈가 오 두 개 붙은 게 현재 동사 또는 동사 원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오가 하나밖에 없는 거 과거 동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추즈는 있죠. em 붙은 거 pp라고 합니다. 참고로 pp는 동사는 아닙니다.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동사입니다. 현재나 과거 동사. 세 번째는 pp라고 불리는 과거 분사, 동사 아닌 겁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데 제가 안 해가지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오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3번 질문 없나요? 자, 그러면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게 있는데 지금 is가 아까 전에 제가 비동사 계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s 붙었으니까 단수라고 하고요. 이형식 동사라고도 했고요. 자, 그럼 비동사 뒤에는 무엇이 오느냐 이겁니다.
빈칸 뒤에 to에서 끊어졌습니다. 전치사겠지 뭐. 자, 여러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일단 비동사 뒤에는요, 우리가 간단하게 주격보호가 오면 형용사나 명사가 온다고 일단 배우기는 했는데요. 그러면 일단 끊어집니다. 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 끊어진다는 표시는 전치사가 와서 끊어지거나 투부정사, 부사 아니면 마침표 콤마가 오면 그 앞에서 끊어진다고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 비동사가 이 형식으로 쓰이면 형용사나 명사가 오는데, 얘가 동사 덩어리로, 우리 분명히 BING가 덩어리로 진행 동사인 걸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건 한 덩어리의 동사고, 얘는 목적어라는 개념이 올 수가 있어요. 삼형식이면, 근데 대부분 삼형식이니까 일단은 온다고 생각하자는 얘기야. 끊겼으면 지금 ING는 못 올 거예요. 근데 보기에 없네요. 그리고 BPP라는 개념이 앞으로 배울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동태라는 말로 계속 배우게 될 건데, 해석상으로는 뭐 당하다, 받다, 내가 직접 주어가 하지 않는 거, 그게 수동이에요. 수동적인 사람, 그런 거. 그런데 얘는 끊깁니다. 그래서 BPP 뒤에는 전, 투, 부, 마침표 콤마, 전치사, 투부정사, 부사, 마침표 콤마가 와서 끊어준다.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필기를 왜 했을까요? 지금 빈칸은 명사는 잘 안 된다고 했으니까 형용사나 PP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비동사 빈칸 끊겼다. 그러면 이 자리는 PP 아니면 형용사 둘 중에 하나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형용사처럼 생긴 것도 없고 PP도 없고 골치 아프네. 여러분 일단 부사는 안 됩니다. 함부로 부사 막 고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사는 문장 끊기고 나서 오는 거지, 얘가 주인공은 여기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A나 B나 C 중에서 고르게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오픈에 대해서입니다. 오픈은 품사가 3가지나 됩니다. 이거 쫄 필요 없어요. 그냥 외우면 되니까. 오픈은 형용사도 되고요, 동사도 되고요, 명사도 돼요. 그래서 그냥 오픈이 정답이에요. 왜? 오픈이 형용사로 엄청 자주 쓰여요. be open 들어봤을걸? be open. 못 들어봤으면 오늘부터 알치면 돼요. be open, is open, was open.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비동사 뒤에 빈칸 나오는데 지금처럼 open, opener, open즈 나오죠? 그럼 그냥 open 고르시면 됩니다. 얘는 품사도 다양하고 비형 구조로 자주 쓰입니다. 그럼 비동사 뒤에 open 나오면 어떻게 써요? 열린다, 공개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게, 전치사 in이 지금 갑자기 여기 있죠. 앞은 주어겠는데, 왜냐? TION은 명사니까 맨 앞에 있는 주어는, 명사는 주어다. 근데 주어랑 동사 사이 이렇게 거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주어랑 동사 사이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거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만 명심해 주십시오. 해석 순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1번이고 주어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루이즈 빌 비즈니스 워크숍인데 워크숍이란다. 오타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워크숍 참가가 지금 파티시페이션, 모든 사업주에게 개방되어 있다. To all business owner, 사업주들에게 be open, 개방되어 있다. 근데 이거 형용사랑 같이 합쳐진 거죠. 네, 동사만 되는 게 아니라 is랑 지금 형용사랑 합쳐서 해석이 개방되어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비동사랑 형용사랑 합치면 동사 한 단어처럼 해석이 됩니다. 이 문제는 사실 크게 다룰 것은 없고요. 그냥 비동사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주로 오는데, 그 중에서도 형용사가 주로 오는데 BPP도 올 수도 있다. 그걸 일단 좀 알고는 계셔라 라는 의미에서 설명했고요. 이 문제에서는 PP도 보기 없기 때문에 그냥 형용사 고르면 장땡입니다. 해석상 개방되어 있다라고 해석되는 게 좋아서 오픈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픈어 있죠. ER부터 원래 사람 명사인데요. 현대시대는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기계나 도구가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ER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픈어는 우리 이거 따는 거 있죠. 병따개, 그게 오픈어잖아.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오픈에 S가 붙었죠. 여러분 형용사는 S가 못 붙거든요. 이거는 동사나 아니면 명사여야지만 S가 붙을 수가 있어요. 아까 수일치를 얘기했죠. 주어랑 동사. 주어가 명사니까 명사랑 동사만이 단수 복수 개념이 있는 겁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어들 외워주세요. participation, owner, open이 있죠. 부사. 이게 솔직하게란 뜻도 돼요. 공개적으로도 되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많이 할 얘기인데요. 지금 participation 있죠. 지금 여기서 명사로 나왔는데 participate가 원래 동사예요. 근데 얘가 수거로 in이 오거든요. 전치사.
그러면 수거가 있는 동사는 다 일형식 동사예요. 왜냐하면은 끊어졌으니까. 근데 어떤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냈냐면 participation이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이 두 개가 원래 같은 종족이었잖아요. 그러면 뒤에 오는 전치사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나중에 전치사 in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유명한 토익 강사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원이 같으면 뒤에 붙는 전치사도 같다. 이렇게. 그럼 같은 말이에요. 예. 이 동사고 얘 명사인데 어차피 같은 종족이잖아요. 품사 달라도 뒤에 오는 전치사는 똑같다. 그 말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요. 그거 배울 거예요. participate 말고 또 뭐가 있지? register for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건 등록하다인데 걔가 명사가 돼도 전치사 for가 올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질문 있나요?